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머리 위로 찬액채를 부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혁이 우유팩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렸어요.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해. 시골에서 온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구네. 준혁이 하은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뭐?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선수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창피해. 그리고는 준혁이 하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몸에 익힌 반사신경이 작동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여고생 하은이의 참교육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의 풍경이 아직도 낯설기만 했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넓은 들판과 정다운 이웃들이 있던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차갑고 높은 건물들만 가득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은아, 밥 먹고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하은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딸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저 잘 다녀올게요. 하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온 지 한 달. 작은 반지하 방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명성고등학교 교문 앞에 선 하은이의 마음이 쿵쿵 뛰었습니다. 강남 8학군의 명문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였죠. 하은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유도특기생 장학생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하은이는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엄마가 밤새 수선한 교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학생이구나. 2학년 3반이면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 교문에서 만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하은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입을 열기가 무서웠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김하은 학생이에요. 광주에서 왔고 유도를 아주 잘한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담임 정은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교실 뒤쪽에 앉은 한 남학생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와, 사투리 대박이다. 진짜 시골에서 왔나봐. 하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 최준혁, 박민수, 무례한 거 아니니? 정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준혁이라 불린 남학생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은이는 창가 쪽 빈자리로 걸어가며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복도 낡았네. 진짜 가난한가 봐. 유도? 왜 운동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 와?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싸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죠. 하지만 주변에서
비싼 도시락을 시켜 먹는 친구들을 보니 선뜻 뚜껑을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어머, 김치 냄새. 누군가의 말에 하은이는 도시락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눈물을 꾹 삼켰어요. 결국 하은이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광주의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거기서 혼자 뭐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은이가 돌아보니 같은 반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이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을래? 나도 사실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 수진이의 말에 하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다가와 준 친구였으니까요. 방과 후 하은이는 유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장이었지만 하은이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은아, 왔구나. 오늘 컨디션은 어때? 강태수 관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은이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도복으로 갈아입고 매트 위에 선 순간 하은이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하은이의 사투리를 비웃지 않았고 낡은 운동화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다음 달 전국체전 준비 잘 되고 있지? 너라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어. 임현우 코치님의 격려에 하은이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좋은 성적 거둘게요. 2시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쓰라렸지만 유도장에서의 시간이 그 상처를 조금은 달래주었어요. 참자, 나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광주에서 전국 챔피언이었던 자신이 서울에서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전학생이지만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하은이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니 자신의 힘든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생활 첫날,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강하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 하은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죠. 전학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하은이의 학교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최준혁과 그의 무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아침 등교 시간, 하은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과서들이 우유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하은아, 우유 쏟았구나? 준혁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박민수와 다른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내가 쏟은 게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전라도 사투리 또 나왔네. 야, 여기 서울이야. 표준어 좀 써. 민수가 큰 소리로 놀리자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젖은 교과서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휴지로 닦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알아볼 수도 없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 하은이는 여전히 옥상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찾아와 주었지만 오늘은 오지 않았어요.
어제 준혁이 수진이에게 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하은이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똑같이 될 줄 알아. 준혁의 협박에 수진이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배구 수업이었는데 아무도 하은이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죠. 선생님, 저희 팀은 이미 꽉 찼어요. 우리도요. 홀수라서 한 명 빠져야 해요. 결국 하은이는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이 하은이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공을 받았는데 준혁이 달려와 공을 빼앗았어요. 네가 왜 만져?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준혁은 일부러 하은이의 얼굴 근처로 공을 세게 던졌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귀가 윙윙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조실로 돌아온 하은이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물함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바나나 껍질, 우유팩, 과자 봉지까지. 더러워.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피해갔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를 치웠어요. 손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누군가 하은이의 머리 위로 찬 액체를 부었습니다. 우유였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혁이 비누유팩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렸어요. 순간 하은이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준혁을 때려 눕히고 싶었죠. 하지만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폭력을 쓰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준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정은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목격한 것 같았죠. 선생님, 진짜 실수였어요. 그렇지. 얘들아? 준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고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하은이에게 다가왔어요. 하은아, 보건실 가서 씻고 와. 선생님이 체육복 가져다 줄게. 하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우유가 목 뒤로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끈적거렸죠. 보건실에서 머리를 감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하은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하은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과 후 유도장에 도착한 하은이를 본 강태수 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관장님. 그냥 피곤해서요. 하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도장에서까지 학교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가볍게 하자. 기본기 위주로만. 훈련을 시작하자 하은이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낙법을 하고 맺히기를 연습하며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렸어요. 특히 업어치기를 할 때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힘이 들어갔죠. 하은아, 너무 세게 하지 마. 상대가 다칠 수 있어. 임연우 코치님의 지적에 하은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중했나 봐요. 그래도 실력은 늘고 있어. 전국체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대로만 하면 충분해. 코치님이 칭찬해 하은이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이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미안해. 내가 겁쟁이야. 준혁이가 무서워서 정말 미안해. 하은이는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이를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엄마, 도와드릴게요. 하은이는 엄마 옆에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축축한 머리를 보며 물었어요. 머리가 왜 젖었니? 유도장에서 운동 많이 했구나. 예. 하은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하는지, 정말 이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 달라질 거야. 하은이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겁쟁이처럼 준혁의 협박에 못 이겨 친구를 외면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핸드폰 화면에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어떤 아이일까? 정말 유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수진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창에 김하은 유도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왜인지 떨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검색 결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년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여자부 금메달 김하은. 화면에 뜬 제목을 보고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란 도복을 입은 하은이가 나타났어요. 학교에서 보던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죠. 매트 위에 선 하은이의 자세는 곧고 단단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은이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순식간에 상대의 도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완벽한 업어치기가 펼쳐졌어요. 상대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매트에 떨어졌습니다. 한판, 심판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하은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들어올리는 모습에 수진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화면 속 하은이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국가대표 유망주다. 저 나이에 저 실력이면 올림픽도 가능. 광주의 자랑 김하은 선수 응원합니다. 천재 유도 소녀 미래가 기대됩니다. 수지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작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도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는 하은이가 직접 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유도는 제 삶의 전부예요. 힘든 훈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유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화면 속 하은이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는 작은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이런 대단한 선수가 왜 우리 학교에? 궁금증이 생긴 수지는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광주 유도신동 김하은 명성고 특기생으로 전학. 기사를 읽어보니 하은이가 유도 특기생 전형으로 명성고에 입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죠. 기사에는 하은이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사정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동안 하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지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우리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방관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에는 하은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하은이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하은아, 수진이 다가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는 걸 보니 어제도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죠.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나 정말 겁쟁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하은이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다 봤어. 유도 대회 영상. 순간 하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밝혀진 것 같은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건 그냥 과거 일이야. 하은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과거 일이 아니잖아. 너 국가대표 유망주라며? 왜 숨겼어? 수진이 물었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어.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유도 선수라고 더 이상하게 볼까봐.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하은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편이 될게. 정말로.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준혁과 민수,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죠. 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이, 김하은. 준혁이 하은이의 책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들었어. 내가 유도 선수라며? 금메달도 땄다고?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꽉 잡았어요. 수진이 놀라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 국가대표 유망주? 웃기지 마.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이나 하는 애가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 끼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준혁의 말에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머리는 근육으로 차 있을 텐데 공부는 할 수 있겠어? 교실에 하나둘 들어오던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의 정체가 순식간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유도 선수라니. 그래서 혼자 다녔구나. 폭력적일 것 같아. 무서워. 진짜? 대박이다. 완전 의외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하은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알려지다니. 준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의자를 뒤로 밀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야, 혹시 우리 때리려고 참고 있었어? 무서운데? 비웃는 말투였지만
준혁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날카로웠죠. 아니야, 조심해. 폭력적인 애랑은 친구하기 싫거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향한 시선은 계속 날카로웠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하은이를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제 유도 선수래. 진짜 무서워 보이지 않아? 시골에서 운동만 하다 왔나 봐. 국가대표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대? 점심시간 하은이는 견딜 수 없어서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수진이 따라왔지만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김하은이 광주에서 애들 때려서 전학 왔대. 유도로 사람 다치게 한 적도 있대.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구나. 국가대표인데 왜 여기 온 거야?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지만 학생들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지나가면 피하는 학생들도 생겼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벽에 붙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방과 후 유도장에 도착한 하은이는 탈의실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유도가 이렇게 약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임연우 코치가 우는 하은이를 발견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어요. 코치님, 저 유도 그만둘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코치님의 놀란 목소리에 하은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코치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하은이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하은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자랑스러운 선수야. 유도는 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잊지 마. 코치님의 따뜻한 말에 하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하지만 코치님 말씀이 맞다. 유도는 내 자랑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아프지만 견딜 거다. 펜을 내려놓은 하은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은이도 언젠가는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학교는 여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각 반마다 응원 연습과 경기 준비로 바빴죠. 복도에는 응원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다른 일주일일 뿐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체육부장인 민수가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배구공이랑 줄넘기 가져와야 돼. 김하은, 민수가 갑자기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가득했죠. 김하은, 체육 준비물 창고에서 가져와. 주변 학생들은 아무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은이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이는 묵묵히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쓰라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체육관 뒤편에 있는 창고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창고는 본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도 으스스한 분위기였죠.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구공을 찾느라 손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철컥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돌아보니 준혁과 민수 그리고 다른 남학생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험악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온 6명의 그림자가 하은이를 둘러쌌습니다. 유일한 전구가 흔들리며 으스스한 빛을 만들어냈죠. 준혁이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하은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 하려고 그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구는 그들이 막고 있었고 창고 안은 좁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내가 대단한 유도 선수라며? 한번 보여줘봐. 민수가 하은이를 둘러싸며 말했습니다. 6명의 남학생들이 점점 좁혀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늑대무리 같았죠. 그만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하은이가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았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소리 질러도 안 들려. 준혁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어요. 시골에서 온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 굴어? 준혁이 하은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하은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널 가만 놔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박성호라는 학생이 하은이의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멀리 날아가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교과서와 필기구들이 먼지 가득한 바닥에 나뒹굴었죠. 순간 하은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선수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창피해. 준혁이 하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수년간 몸에 익힌 반사신경이 작동했습니다. 준혁의 팔을 잡아 몸을 돌렸어요. 허리를 축으로 회전하며 준혁을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였어요. 준혁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악! 준혁의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준혁과 하은이를 번갈아 봤죠. 2년이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은이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밭다리 걸기였죠. 민수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같이 덤벼. 박성호가 소리치자 나머지 학생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움직임은 무르르듯 자연스러웠어요. 3번째 학생이 뒤에서 하은이를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는 몸을 낮추고 어깨로 받아쳤습니다. 그 학생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4번째 학생은 하은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가 팔을 빼며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 학생도 무릎을 꿇었어요. 5번째 학생이 발로 차려고 했지만 하은이는 다리를 잡아 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학생이 뒤로 넘어졌죠. 마지막 남은 학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리 가, 괴물. 하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은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허리를 잡고 끙끙거렸고 민수는 무릎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앞이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학생 6명과 가운데 서 있는 하은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게 무슨... 선생님. 김하은이 우리를 갑자기... 준혁이 아픈 척하며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봤어. 수진이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였어요. 체육 시간에 하은이가 없어진 걸 이상하게 여긴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저 애들이 먼저 하은이를 창고로 끌고 갔어요. 맞아요.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은이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방어한 거예요. 학생들이 앞다투어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준혁의 횡포를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죠. CCTV도 있어요. 체육관 입구에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은미 선생님도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두 교장실로 가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 일당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도 따라가려 했지만 정 선생님이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먼저 보건실부터 가자. 다쳤니? 아니요. 전 괜찮아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유도 기술을 쓴 것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보건실로 가는 길에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대박, 진짜 멋있었어. 6명을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수진이가 하은이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장실에서는 이미 CCTV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 일당이 하은이를 창고로 유인하고 둘러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준혁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당방위입니다. 김하은 학생은 자신을 지킨 것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준혁, 박민수 외 4명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이었죠. 부모님께 알려질 생각을 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는 유도장에서 강태수 관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관장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힘든 상황이었구나.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했어. 관장님이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유도는 자신과 남을 지키는 무술이야.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유도 정신이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내가 누군지 당당하게 보여줘.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하은이는 썼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지켰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시작. 일주일 후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죠. 준혁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최준혁 외 5명은 2주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했죠. 김하은 학생은 정당방위였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고 견딘 것에 대해 학교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긴 것 같으면서도 씁쓸했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준혁의 아버지가 하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하은 학생, 우리 아들이 정말 미안하네.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깊게 고개를 숙이는 어른의 모습에 하은이는 당황했어요. 준혁도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운동장은 학생들이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학년 3반 김하은 학생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소개에 하은이가 운동장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흰색 도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어요. 전교생의 시선이 하은이에게 집중되었죠. 김하은 학생은 작년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마이크를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유도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거든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유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정신이 담긴 무도입니다. 하은이가 무대 위에 준비된 매트로 걸어갔습니다. 유도부 후배들이 시범 파트너로 나왔어요. 첫 번째 시범은 낙법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공중으로 몸을 던지며 완벽한 낙법을 보여주자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어서 매치기 기술들이 펼쳐졌습니다. 업어치기, 허리 후리기, 발목 받치기. 하은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힘이 아닌 기술로 작은 체구로도 큰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극기예요.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범을 마친 하은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는 것도 강함이라고 배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보였어요. 시범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준혁이
하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정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어요. 김하은, 아니, 하은아,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가 무서웠어.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너가 가진 걸 가지지 못한 내가 초라했거든. 하은이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말 못났었어.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한 달 후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명성고교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관중석에는 반 친구들이 응원을 왔습니다. 수진이를 비롯해 준혁까지도 있었죠. 김하은, 파이팅. 친구들의 응원 소리에 하은이는 힘이 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결승전은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장년준 우승자였죠. 하지만 하은이는 침착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은이의 안뜰다리 후리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한판 김하은 선수 우승. 심판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하은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어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관중석의 친구들이 열광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정문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축, 김하은 학생 전국체전 유도 금메달. 등교하는 하은이를 학생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더 이상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명성고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었죠. 하은아, 축하해. 수진이가 달려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꽃다발과 축하 카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쑥스럽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앞으로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고마워. 하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수업 시간 정은미 선생님이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이런 훌륭한 학생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하은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하은이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제 나는 진정한 명성고 학생이 되었다. 지역도 빈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도 하은이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하은이의 새로운 집이었으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에 감동이 있고 유쾌함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를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때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언니. 하지만 서연은 동생의 교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내 교복을?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목소리의 쌍둥이 동생 지연은 언니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내가 다 되갚아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동생 지연이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비추던 그날도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김서연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무슨 상을 받는 거 아냐?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서연이야? 질리지도 않나. 현아의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 옆에서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조장 선생님의 환한 미소가 서연을 맞았어요. 서연아, 축하한다. S대학교 특별 장학금 후보로 추천되었어. 순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S대학교라니요. 꿈에 그리던 그곳이었죠. 전교생 중에서 단 한 명만 선발하는 거란다. 최종 선발은 2달 뒤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뭐야? 벌써 돌아왔어? 수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서연을 흘겨보며 볼펜을 딸깍거렸죠. S대 장학금 후보래.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교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죠. 전교 2등인 현아에게 그 소식은 날벼락 같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 서연아. 현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서연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돌아와 보니 소중한 수학 노트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가 이런 짓을. 떨리는 손으로 노트 조각을 주었지만 복구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한 달 동안 정리한 내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서관엔 학생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와서 자리를 맡아둔 도서관 지정석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물론 의자까지 흥건했죠. 어머, 서연아, 무슨 일이야?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와보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민서와 마주쳤어요. 아, 미안. 실수야. 민서가 일부러 서연에게 부딪히며 말했죠. 국물이 서연의 교복에 튀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교과서가 사라지고 필통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 사물함 자물쇠가 본드로 막혀 있었어요.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언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창백해. 저녁 식사 시간. 동생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 서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지연은 언니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정말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날이 갈수록 서연의 집중력은 떨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고 문제를 풀다가도 손이 떨려 연필을 놓치곤 했어요. 서연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학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더 집중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부담스러웠죠. 드디어 모의고사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첫 문제부터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중해야 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 성적표가 나왔어요. 2등. 내가 2등이라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이었죠. 1등은 현아였습니다. 어머, 서연아, 수고했어. 현아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죠. 화장실에서 서연은 현아, 일행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됐어. 드디어 저 재수 없는 것 좀 떨어뜨렸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수빈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어요. 서연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떨리는 글씨로 적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거든요. 언니. 지연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책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왜? 병실 침대에 누운 서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어요. 지연은 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창밖에선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언니 방으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분홍색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죠. 언니,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노트가 찢겨 있었다. 현아가 지나가며 웃었다. 민서가 일부러 음료수를 쏟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수빈이 내 뒤에서 속삭였다. 넌 곧 무너질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수학 올림피아드 상장들이 가득했죠.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하지만 이 상들은 모두 중학교 때까지의 것이었어요. 지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넌 왜 일부러 틀리니?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전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그때 지연은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항상 전교 1등 서연의 동생으로 불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일부러 실력을 숨겼습니다.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조용히 지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언니의 교복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자 언니와 똑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쌍둥이는 아니지만 자매의 외모는 놀랄 만큼 닮아 있었죠. 엄마, 전 먼저 학교 갈게요. 벌써? 아침도 안 먹고 병원에서 언니 보고 가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엄마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아. 벌써 퇴원했어?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은 언니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좀 나아져서. 수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아직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 지연은 침착하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현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정말 빨리 왔네?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죠. 지연은 언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책상 서랍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고 의자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벌써 뭔가 준비해뒀구나. 점심시간 민서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다음 주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 민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 요즘 공부 방법 좀 바꿨어? 뭔가 달라 보여. 지연은 속으로 웃었어요. 벌써 눈치를 채기 시작했군요.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까?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었어요. 평소 서연도 시간이 걸리는 난이도였죠.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칠판 앞에 선 지연은 단 3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더 놀라운 건 3가지 다른 풀이법을 제시한 것이었죠. 세상에, 서연아, 이건 대학 과정 풀이법인데. 수학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떻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방과 후 지연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곧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현아야, 이상해. 서연이 갑자기 더 똑똑해진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애가. 지연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더 세게 압박해야 할까? 아니, 일단 지켜봐. 다음 주 시험이 중요해.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연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증거 수집 완료. 며칠 뒤 지연은 일부러 가방을 교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지켜봤죠. 예상대로 민서가 교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민서가 시험 범위 정리 노트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건 지연이 일부러 만든 가짜였죠. 틀린 공식과 잘못된 정보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쪽지. 시험에서 민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드디어 전교 모의고사 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쉬며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를 훑어보니 너무 쉬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신중하게 풀었죠. 시간 종료. 감독 선생님의 외침과 함께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되었어요. 전교 1등 김서연. 전 과목 만점입니다. 교무실에서 돌아온 담임 선생님의 발표에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만점이라고요?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전 과목을요? 수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태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불가능해. 서연이가 갑자기.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언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다 되갚아 줄게. 그날 밤 병실에서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언니, 깨어났구나. 하지만 서연은 동생의 교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내 교복을? 지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월요일 아침 수빈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지난주에 갑자기 만점 받아서 다들 놀랐어. 지연은 언니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수빈이 지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어요. 우리 같이 공부할래? 나도 성적 올리고 싶어서. 지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좋아. 점심시간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수빈은 열심히 공부하는 척했지만 계속 지연의 노트를 훔쳐봤죠. 서연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래? 수빈이 묻자 지연은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알겠어. 고마워. 수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책상 밑에 조심스럽게 붙였죠. 1시간 뒤 수빈이 민서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애 완전히 속고 있어. 내가 친한 척하니까 다 알려주더라. 진짜? 그럼 다음 시험 문제도 빼낼 수 있겠네? 당연하지. 현아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교 1등이 뭐 대단하다고, 공부만 하는 로봇 같은 애, 인간 관계도 못하는 찐따. 아이디는 익명이었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죠. 문체와 단어 선택이 태준의 것이었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독학한 해킹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찾았다. 태준의 IP 주소가 화면에 떴어요. 더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은 여러 계정을 만들어 서연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백 개 달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짜 사진까지 만들어 퍼뜨리려 했죠. 지연은 모든 증거를 캡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손에 넣었어. 다음 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문 게시판에 충격적인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더러운 진실. 누군가가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리고 답안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사진도 함께 있었죠. 이게 뭐야?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시험지를 복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야? 수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어요.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현아에게 향했어요. 몇몇 학생들을 개별 면담하겠습니다. 현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였어? 내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민서가 수빈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럼 누구야? 태준이? 야, 왜 나야?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게 내 계획이야.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연, 비방 글들이 모두 캡처되어 학교에 제보됐습니다. 태준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방송이 울리자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니, 이건 유가. 그는 현아를 노려봤습니다. 너야? 내가 날 버리기로 한 거야? 현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태준은 믿지 않았죠. 그날 오후 지연은 옥상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다 걸렸어. 민서가 울먹였어요. 아직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현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괴롭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침착해. 순간 지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현아가 모든 것의 배우였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수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퇴원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설마 서연이가? 아니야. 그 애는 그럴 애가 아니야. 현아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지연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선생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이상한데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연아, 넌 정말 괜찮니?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선생님의 의심 어린 눈빛이 지연을 훑었어요. 그냥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지연은 순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죠. 아직이야. 아직 모든 증거를 모으지 못했어. 그날 밤 지연은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현아가 리더다. 모든 걸 지시하는 건 현아. 서연이 떨리는 글씨로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아, 내가 최종 보스구나.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있으면 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S대학교 특별 장학금 최종 선발을 위한 공개 프레젠테이션.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은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은 김서연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무대로 걸어 나가자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서연이 완전히 회복됐나 봐. 얼굴이 좋아 보이네. 현아는 객석에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비추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지연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학업 성취와 인성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된 주제였죠. 하지만 다음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우리 학교에 감춰진 진실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와 수빈이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봤죠. 지난 2달간 한 학생이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연이 리모컨을 들자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찢어진 노트, 쏟아진 음료수, 부서진 학용품들. 이 학생은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죠. 청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일부러 서연에게 부딪히는 장면, 수빈이 노트를 찢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비건 교육청 관계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지연이 버튼을 누르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그 바보 같은 애 완전히 속고 있어. 수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잠깐, 이건 조작이에요. 현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현아가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를 2등으로 만들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아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강당이 충격에 빠졌어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건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현아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온라인 비방 글의 증거가 공개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화면에 악의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갔어요. IP 추적 결과와 함께였죠.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이 자기 반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단지 1등이 부러워서? 장학금이 탐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쟁이 인간성을 잃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S대학교 입학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저는 김서연의 동생 김지연입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언니는 지금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서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김서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단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현아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S대학교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언니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섰을 때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학부모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죠. 현아와 가해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무대 조명이 두 자매를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프레젠테이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일주일 후 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 결과 안내. 현아는 정학 3개월과 함께 S대학교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민서와 수빈은 정학 2개월, 태주는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대. 현아가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어두워졌죠. 한편 서연은 병실에서 점점 회복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퇴원이야. 지연이 밝게 외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아왔죠.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언니는 내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두 자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퇴원한 서연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펜을 잡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지. 서연의 눈빛에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지연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 영재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수학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내가 그동안 실력을 숨겼구나. 네, 이제는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학교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선언했어요. 우리 학교에 공정경쟁 문화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였죠. 더 이상 성적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과 지연, 자매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 학교 폭력의 그늘을 걷어내다. 기사를 본 전국의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쏟아졌고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과 지연은 도서관에서 나란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 문제 한번 봐줄래?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두 자매는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죠. 우리 둘 다 S대 갈 수 있을까?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니까.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능 날이 밝았어요. 두 자매는 교문 앞에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파이팅. 언니도 파이팅. 그들의 밝은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빛났어요. 결과 발표 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아, 지연아, 둘 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대학교 합격이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죠. 이듬해 봄, 대학생이 된 서연과 지연은 모교를 찾았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멋있어요. 후배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면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연이 덧붙였죠. 강당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건강한 경쟁 문화 만들기. 서연과 지연이 함께 무대에 섰어요. 경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서연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으면 안 돼요. 지연이 이어받았죠. 진정한 실력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중들의 진심 어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현아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미안했어. 정말로. 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교정을 물들였어요. 서연과 지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겨냈어. 응.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지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두 자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고 학교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성적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죠. 진정한 1등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별자리라는 것을, 그것이 서연과 지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지연의 행동에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